나는 평생을 두 발로 뛰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며 내 발끝에 밟히는 건 늘 얼어붙은 도로 위의 먼지였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나도 모르게 내뱉던 말, 오늘도 시작이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보다 움직일 일이 먼저였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남들보다 늦게 멈추는 삶, 그게 정답인 줄 알았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된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들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참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한겨울의 바람처럼 내 가슴에 스며든 질문이 있었다.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걸까? 주먹만한 월급 봉투를 열어보고 눈을 감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성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성실은 기본이었다. 전략은 아니었다. 고생은 시작일 뿐 답은 아니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고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게 나를 살렸는지 아니면 천천히 지워가고 있는지, 그게 나를 키운 건지 아니면 단지 버티게 한 건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비슷한 말이 반복됐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고생했어. 하지만 나는 물었다. 그 고생의 어떤 기준 안에 있었는지, 그 고생의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어느 날 지하철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멍하고 피곤한 눈, 굳어버린 입꼬리. 그 얼굴이 묻고 있었다. 이 고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고생은 결코 끝이 아니란 걸.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라는 걸. 아무리 오래 일해도 가진 건 늘 비슷했다. 고생의 무게는 쌓였지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더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일주일을 넘기고 또 한 해가 흘렀다. 어느새 나는 나를 잊고 있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꿈꿨는지, 내 삶의 기준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눈치 보며 제출한 기획서 하나가 내 손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게 너야? 선배의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 말은 내 삶 전체를 향한 질문처럼 들렸다. 이게 너야? 정말 이게 너의 생각이고 너의 방식이야? 그날 밤 내 방 천장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이 만든 틀 안에서 열심히 역할놀이만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남들이 정한 성공 말고, 누군가의 잣대에 맞춰 사는 삶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았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만 하자. 지금 이 길이 내 방향과 맞는가? 단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하기로 했다. 기준이 생기자 선택이 달라졌다. 선택이 달라지자 행동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행동은 서서히 결과를 바꿨다. 물론 처음엔 더 느려졌고 더 외로웠다. 남들처럼 뛰지 않으니 게으르다 말했고,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있으면 왜 이리 조용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멈춤이 아니라 정렬이었다는 걸. 내 인생을 다시 내 기준에 맞춰 정렬하는 중이라는 걸. 기준이 없을 땐 아무 일이나 붙잡았다. 기준이 생기고 나선 아무 일이나 붙잡지 않았다. 고생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고생을 견디는 힘이 달라졌다. 내가 믿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나를 살렸다. 나는 남의 기준 안에서 오랫동안 버텼다. 회사에서, 조직 안에서,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 속에서 이게 정답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그 말들이 내 하루를 정해주고 내 미래를 계획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나는 삶. 점심시간엔 웃어야 했고 퇴근길엔 지쳐야 정상처럼 보였다. 속이 타들어가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입에 먼저 붙었다. 언제부턴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규정 밖에 있었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처음 깨달은 건 어느 회의실 안에서였다. 나는 확신이 있는 아이디어를 꺼냈고 그걸 위해 밤새워 준비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다. 우리 시스템은 안 맞아.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시스템 밖에 있으면 허공에 흩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결정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남이 짠 무대 위에서 더는 내 연기를 하지 않기로. 물론 두려웠다. 늘 누군가가 정해준 틀 안에 있었다. 그 틀을 벗어난다는 건 안전함을 잃는 일이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꼈던 건 익숙함이 주는 착각이었다. 사실 나는 늘 불안했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깨웠다. 이건 나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내 시간표, 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 남이 정한 루틴을 지우고 내가 정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삶을 다시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그만뒀어? 나는 대답했다.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 그건 단지 남이 만든 자리였을 뿐이야. 내 삶은 내 구조에서 시작돼야 하니까. 남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도 결국 그 사람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더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말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 그런데 똑같이 고생하는데도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다 잃는다. 그 차이가 뭘까? 나는 오래도록 그 질문 속에 살았다. 왜 내 고생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문제는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고생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 고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를 좌우한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일, 시키는 일, 흐름을 따라가는 일, 그게 더 쉽고 안전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 삶을 누군가에게 위임한 것과 같았다. 버티고 견디고 지치도록 일하면서도 왜 이러고 있지라는 질문엔 답을 못했다. 선택이 없으니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 반복만 남았다.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소모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선택을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일은 나의 방향과 맞는가? 그냥 해야 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런 말들 대신 나는 왜 이걸 하는가를 스스로 물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 선택으로 한 일이 있으면 그 하루는 덜 지쳤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하루는 고생이어도 덜 아팠다. 왜냐하면 그 고생이 내가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선택 없는 삶이라는 걸.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삶,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울고 웃는 삶, 그게 진짜 지치는 삶이었다. 이젠 다르다. 나는 선택한다. 실패하더라도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다. 그리고 그 실패는 내가 결정한 결과이기에 자산이 된다. 선택이 고생을 이긴다. 고생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고생이 남도록 만든다. 나는 이제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해도 정확히 선택하는 사람을 믿는다. 그게 결국 결과를 만든다. 나는 성실했다. 누구보다 일찍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정시에 눈을 떴고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준비를 마쳤다. 회의 자료는 밤을 새워 만들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칭찬도 받았다. 정말 성실하네. 너처럼 일하면 분명 잘 될 거야. 그 말이 내겐 위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과는 왜 늘 그 자리일까? 더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성실한 하루가 쌓이는데도 현실은 꿈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었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했지 그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 성실은 방향이 없으면 그저 반복이다. 그걸 깨닫고 난 뒤 나는 내 일과표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놀랐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단 한 번의 점검도 없었다. 나는 일에 나를 맞추고 있었고 일이 나를 데려가는 곳엔 내가 원하는 게 없었다. 성실하면 언젠간 보상받는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성실은 방향 위에 있어야 한다. 몸이 아니라 기준이,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몸을 던졌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그건 출발선이었다. 단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쥐인 채 버티는 자세일 뿐이었다. 이젠 안다. 부는 방향과 책임의 합이다. 단순히 성실하다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매일 묻는다. 이 성실함은 지금 어떤 결과를 향하고 있는가? 내 노력이 어떤 구조 안에 들어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꿔놓았다. 성실하게만 사는 건 쉽다. 하지만 전략 있게 사는 건 어렵다. 익숙함은 참 무섭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기에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다. 그게 성실한 줄 알았다. 그게 책임감 있는 삶인 줄 알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반복될수록 더 피곤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점점 고장나고 있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고 똑같은 골목을 지나 집에 들어섰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이 어제랑 뭐가 다르지? 내일은 또 얼마나 똑같을까?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 고요한 불안, 익숙한 삶이 사실은 낭비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문제는 반복이 아니었다. 무의식적인 반복이었다. 의미 없이, 점검 없이,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반복하는 일상. 나는 그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점점 더 지치고 있었다. 그때부터 생각했다. 반복 말고 설계를 하자. 무엇을 반복할 것인지, 무엇은 이제 그만둘 것인지. 종이를 꺼내고 하루의 흐름을 그려보았다. 생산적인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루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반복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놀랍게도 버릴 게 너무 많아. 습관처럼 했던 회의,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던 SNS,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했던 일들, 그 모든 게 내 시간을 파먹고 있었다. 그 시간만 정리해도 나는 훨씬 덜 지쳐 있었다. 설계가 시작되자 삶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매일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젠 반복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반복은 의도를 가진 설계 위에 있기 때문이다. 설계 없는 반복은 소모지만 설계된 반복은 자산이다. 나는 더 이상 하던 대로 살지 않는다. 이젠 내가 정한 흐름대로 산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매일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간다. 나는 한동안 일만 봤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하고 그게 돈으로 얼마나 돌아오는가. 그런데 이상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일보다 먼저, 성과보다 앞서. 처음엔 잘 몰랐다. 겉으론 다 좋아 보였다. 말도 잘하고 실적도 있고 표정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드러나는 게 있었다. 틀렸을 때, 꼬였을 때,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책임을 미루는지, 감정을 앞세우는지, 아니면 조용히 수습하는지. 사람은 잘 될 때보다 틀릴 때 진짜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짜는 곧 내가 가게 될 방향을 말해줬다.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알려줬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고생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의 책임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 나는 이제 사람을 고를 때 한 가지를 본다.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는가?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보는가? 잘 나갈 때보다 틀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보이면 나는 함께 간다. 그게 안 보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나는 발을 뺀다. 사람을 보면 그의 방향이 보인다. 그리고 그 방향은 곧 나의 선택이 된다. 나는 이제 고생을 함께 나눌 사람보다 기준을 함께 지킬 사람을 찾는다. 그게 고생을 줄여주진 않지만 고생을 가치로 바꿔준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모든 고생이 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버티는 것 이 능력이라고 믿었다. 아무 말 없이 견디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다. 그게 성숙이고 그게 책임감이라 여겼다. 그래서 참았다. 불합리한 말, 내 몫이 아닌 일, 누군가의 감정까지도 다 받아놨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런데 문득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만 흐르고 나는 점점 마모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유는커녕 나에 대한 통제권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생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라면 그건 고생이 아니라 정속이었다. 남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남이 정한 목표를 위해 일하고 내 선택이 아닌 결정들의 하루를 바치는 삶, 그건 고생이 아니라 천천히 소모되는 생존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고생을 줄이려 하지 말고 고생의 방향을 바꾸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생이 결국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데려가는 길이라면 그건 견딜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해 보여도 그 길 끝이 타인의 선택지라면 그건 가장 위험한 편안함이었다. 나는 행동의 기준을 바꿨다. 힘든가가 아니라 바뀌는가로 내가 하는 이 일이 과거를 반복하는 건지 미래를 설계하는 건지 매일 점검했다. 그리고 하나씩 바꿨다. 나의 루틴, 사람들과의 관계, 결정하는 방식.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내 손에 돌아오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이건 단순한 고생이 아니다. 이건 바꾸는 중이다. 나는 이제 안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것이다. 너는 오랫동안 고생은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말만 믿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쌓아도 쌓이지 않는 성과. 어느 날 나는 하루 종일 일한 나 자신을 찬물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는 게 없을까? 진짜 문제는 일의 양이 아니었다. 일하는 구조에 있었다. 나는 모든 걸 혼자 해내려 했다. 기획, 실행, 정리, 피드백까지 남보다 2배는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결과는 제자리였다. 왜일까? 그건 구조 없이 에너지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설계된 흐름 안에 있지 않다면 결과는 흩어진다. 파편처럼 흩어지고 다음에 다시 써먹지도 못한다. 반복이 안 되면은 그건 자산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연결돼야 할 일만 남겼다. 내가 소모되는 루틴은 지웠고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다.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자 하루가 달라졌다. 고생은 줄었는데 성과는 남기 시작했다. 삶이 처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구조. 그 구조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시간이 걸렸고 초반에는 느리고 답답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니 그 다음은 점점 더 수월해졌다. 이젠 안다. 고생이 자산이 되려면은 그 고생을 담아낼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그 고생은 그저 풍경일 뿐이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남지 않는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구조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나는 이제 구조를 설계하는데 내 에너지를 쓴다. 그래야 내 에너지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안 나는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짰다. 일이 나를 끌고 다녔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늘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부심은 있었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은 나를 점점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과 없는 피로감, 결과 없는 충성심, 아무도 모르는 수고. 어느 순간 나는 점점 가난한 모범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일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일은 과감히 버렸다. 그게 처음엔 무서웠다. 익숙했던 루틴을 비우는 일, 매일 하던 일을 그만두는 일, 불안했다. 공백이 생길까봐, 게을러질까봐.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이 시작됐다. 나는 처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간표를 다시 짰다. 결정의 기준도 바꿨다. 회의는 꼭 필요한 자리만 갖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나를 성장시키는 만남만 남겼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필요 없는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하나씩 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흐름에 기대지 않는다. 나는 내 리듬을 갖고 있다. 일을 하기 전 먼저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반복 가능한 결과를 만든다. 시스템을 갖는다는 건 더 많이 일하겠다는 게 아니다. 더 정확히 일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내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쌓여가며 비로소 나만의 방식이 되었다. 부는 남이 만든 흐름에 타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나는 한때 일을 더 많이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 속에 살았다. 시간을 더 쓰고 잠을 줄이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달라지긴커녕 하루를 마치고 나면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날도 그랬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기를 붙잡고 머리를 굴리고 몸을 쓰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런데 퇴근길 문득 핸드폰 화면을 봤다. 성과는 없었다. 남은 건 피로뿐이었다. 그 순간 벼락처럼 스친 생각 하나. 나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 깨달음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나는 내 방식부터 점검했다. 어떤 루틴이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감정을 소모시키는가? 어떤 결정이 반복되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바꿨다. 기존엔 모든 걸 내 손으로 하려 했다. 일을 쥐고 놓지 않았다.
그게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다르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만 남긴다. 나 아니어도 되는 일은 흐름으로 넘긴다. 나의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판단, 가장 본질적인 행동에만 쓴다. 그렇게 바꾸니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같은 시간인데 결과는 훨씬 뚜렷했고 덜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젠 안다.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한다. 그건 쉽다. 다르게 사는 게 어렵다. 일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뀐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고생이 향하는 방향과 흐름. 나는 그 흐름을 바꾸었고 그 흐름이 나를 바꿨다. 성과가 났을 때 예전에 나는 기뻐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냥 이번엔 잘 맞아 떨어졌다고. 그랬기에 그 성공은 늘 우연이었다.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늘 불안했다. 그러다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방금 한 이 일 다시 써먹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성과를 만든 구조가 남는가가 더 중요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원인을 복귀했다. 왜 잘 된 걸까?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타이밍에 움직였고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모든 걸 적었다. 정리했다. 패턴을 만들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소통이 매끄럽게 이어졌던 순간 상대가 마음을 열었던 대화 방식, 신뢰가 생겼던 계기들, 그 모든 걸 구조화했다. 그렇게 하니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빠르게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었다. 한 번의 고생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고생,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축적 가능한 방식. 나는 운에 기대지 않았다.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반복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묻는다. 이 일은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산이다. 만약 아니라면 그건 그저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다. 나는 사건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시스템을 남긴다. 그 시스템이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복리를 은행이자 계산할 때만 떠올린다. 복리는 시간의 마법이다.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시간은 달리처럼 쓰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매일 새로 시작하고 매일 똑같은 수고를 하고 매일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루는 쌓이지 않았고 시간은 흐르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삶도 시간도 선택도 복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은 성과 하나, 좋은 루틴 하나, 좋은 사람 하나,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듬고 누적시키면 다음엔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결과가 나온다. 그게 복리였다. 나는 하나씩 구조를 바꿨다. 사람, 일, 시간, 그 각각의 복리 시스템을 입혔다. 사람은 매번 새로운 인연을 찾는 대신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뒀다. 관계는 깊어졌고 그 깊이가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는 기회가 되었다. 일은 매번 새롭게 접근하지 않았다. 한번 잘된 방식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바꿨다. 그래서 다음엔 더 빨랐고 더 효율적이었고 더 안정적이었다. 시간은 분산하지 않았다. 하루 중 가장 집중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 작은 한 시간이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의 흐름을 바꿨다.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했다. 충동이 아니라 설계로 움직였다. 그 기준은 반복될수록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다. 복리는 결국 반복의 질이 만든 결과였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꾸준함이 아니라 구조였다. 나는 이제 안다. 복리는 우연이 아니다. 설계된 방향 속에서만 자란다. 복리는 반복에서 나오지만 그 반복이 끊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회복력.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처음 시스템을 만들 땐 잘 될 때를 기준으로만 설계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실패는 불쑥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감정이 나를 덮쳤다. 한번 흔들리자 모든 게 무너졌다. 작동하던 시스템도 유지하던 루틴도 의욕도 기준도,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성공은 운일 수 있다. 하지만 회복력은 실력이었다. 나는 실패한 날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꼼꼼히 복기했다. 내 감정의 흐름, 사람과의 거리,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모든 걸 다시 뜯어봤다. 그리고 보완했다. 기준을 다시 세웠고 더 유연한 흐름을 만들었고 무너져도 복구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수정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야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복리의 진짜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이었다. 크게 벌기보다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떤 실패에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구조, 그게 내가 쌓은 가장 귀한 자산이었다. 이제는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그 실패마저도 내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과정이 된다. 나는 확신한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에서 결정된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게 결국 나를 다르게 만든다. 예전에 나는 고생이 많다는 게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다. 일찍 일어났고 늦게까지 남았고 누구보다 더 뛰었다.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언제나 오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 오래 일했지만 더 적게 남았다. 더 많이 참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고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매일 아침 나를 다시 세웠다. 나는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게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들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잃는다. 그 차이는 기준이었다. 선택의 기준, 시간의 기준, 사람을 대하는 기준. 나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한 번의 성과를 반복 가능한 구조로 남겼다. 그 구조를 작고 느리게 하지만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처음엔 느렸다. 정리하고 정비하고 설계하느라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자 고생은 줄고 성과는 늘기 시작했다. 노동은 줄었는데 가치는 올라갔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게 되는 구조구나. 그때부터는 쌓기만 하면 됐다. 매일 조금씩 정확하게. 그 반복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꿨다. 하루가 쌓이고 기준이 쌓이고 그 기준이 내 선택지를 넓혀줬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 여유와 기준이 진짜 부였다. 나는 이제 안다. 부는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내가 바라던 부였다. 나는 부를 쫓은 게 아니다.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돈이 아니라 부조였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고생을 삶의 설계로 바꾸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갖는다.